일본에 자꾸 독을 풀고 있다는 한국. 일본이 지금 조용히 중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을 풀고 있다는 말, 요즘 일본 인터넷에서 실제로 돌고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독이냐고요? 총도 미사일도 아니고 바로 음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유행하면 반드시 일본까지 번지는 그 흐름, 지금 이게 일본 내부에서 꽤 심각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최근 일본 야후 재팬에서 조회수가 폭발한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인데 한국에서 유행한 음식은 왜 항상 일본을 점령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기사 댓글만 수천 개가 달렸고 그중 좋아요 1만 개를 넘긴 베스트 댓글들이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또 한국이네. 요즘 일본에서 늘어나는 치즈 보면 그냥 한국풍이라고 생각하면 됨, 이런 반응이 진짜 많아요. 이게 웃긴 게 일본에서는 이제 치즈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한국 음식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치즈 닭갈비, 치즈 핫도그, 그리고 결정타였던 시범빵 때문이에요. 2010년대 후반 일본 전역을 휩쓴 이 세 가지가 일본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특히 시범빵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경주 황남동에서 시작된 그 길거리 간식이 지금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어디를 가도 보일 정도예요. 일본 야후 댓글 중 좋아요 2만 개 찍은 댓글이 이렇습니다. 이거 일본 음식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충격받았다. 이미 국민 간식 포지션까지 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범빵이 일본에서 어떻게 팔리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는 게 일본 가면 300엔에서 500엔, 우리 돈으로 3,000원에서 5,000원씩 받고 팔립니다. 그런데도 줄 서서 기다려요. 일본 두 채널 댓글 보면 비싸지만 한국 느낌 나서 샀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은 뚱카롱, 크로플, 로제 떡볶이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일본에서는 한국 디저트 붐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소개됐고 특히 크로플은 일본 방송에서 한국 젊은 여성들이 만드는 디저트라고 대놓고 소개됐습니다. 댓글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유행을 잘 만드냐? 일본은 따라가다 끝나는 느낌 같은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로제 떡볶이예요. 일본에서는 이걸 한국식 퓨전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원래 떡볶이도 한국 음식인데 거기에 크림을 넣어서 일본인 입맛까지 사로잡았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 로제 떡볶이 가게는 오픈 3개월 만에 일본 식품 트렌드 사이트에서 올해의 음식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 의도적으로 일본 시장을 잠식하는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경제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스토리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분석합니다. 불닭볶음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일본 편의점에서 이제 불닭은 외국 음식 코너가 아니라 라면 코너 정중앙에 놓입니다. 신라면, 너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가정 식탁에서 한국 라면은 완전히 일상화됐습니다. 야후 베스트 댓글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한국 라면은 이제 특별한 날 먹는 게 아니라 집에 없으면 불안한 음식. 2024년 일본 편의점 라면 판매량 통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불닭볶음면이 일본 라면 브랜드 제치고 판매량 3위 찍었어요. 1위, 2위는 일본 국민 라면인 컵누들이랑 삿포로 1번이었는데 외국 라면이 3위 한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간 게 마라탕과 탕후루입니다. 이건 원래 중국 음식인데 일본에서는 이상하게도 한국 음식으로 인식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처음 들어올 때 한국식 마라탕집, 한국풍 탕후루 가게라는 이름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젊은 층 인터뷰를 보면 그냥 당연히 한국 음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도쿄 하라주쿠에서 탕후루 파는 가게 10곳 중 8곳이 한국풍 탕후루라는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중국풍이 아니에요. 한국풍입니다. 가게 주인 인터뷰 보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더 잘 팔린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가 터집니다. 일본인들조차 자기네 원조를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소금빵입니다. 이거 원래 일본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번 유행하고 다시 일본으로 역수입되면서 일본 젊은 층은 이걸 한국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야후 댓글입니다. 소금빵 한국에서 온 거 아니었어. 좋아요 1만 3천 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본 제빵협회에서 공식 입장까지 냈어요. 소금빵은 일본 전통빵입니다 라고요. 그런데도 일본 10대 20대한테 물어보면 여전히 한국빵이라고 답합니다. 한번 박힌 이미지가 안 바뀌는 거죠. 최근에는 더 웃긴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한국에서는 줄 서서 먹는 그 쿠키 있죠. 이게 일본에 넘어가면서 이름이 두바이 모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음식으로 판매 중입니다. 일본 SNS에서는 한국에서 온 고급 디저트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도쿄 긴자에 있는 한 디저트 가게에서는 두바이 모찌를 한 개에 800엔, 우리 돈으로 8,000원씩 받고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5,000원 하는 게 일본 가면 8,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일 완판됩니다. 일본 트위터 반응 보면 비싸지만 한국 트렌드니까 먹어봐야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바꿔 판다고 생각하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는
실제로 한국 제과점에서 개발한 한국산 레시피가 맞습니다. 이건 일본 제과 업계에서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 말이 댓글에서 밈처럼 퍼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에서 한국 음식이 유행하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류 드라마나 아이돌 따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일본이 한국을 트렌드 실험실처럼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유행만 가져오면 실패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2024년 일본 식품 시장 리포트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대형 식품 회사들이 신제품 개발할 때 한국 SNS 트렌드 분석을 필수 과정으로 넣었어요.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뭘 먹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건 일본 식품업계 종사자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식품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엄청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대형 식품 회사 내부 자료를 보면 한국 SNS 트렌드 분석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을 따로 채용해서 한국 먹방 유튜브까지 다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인에게 유리한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한국 음식이면 일단 프리미엄을 붙여도 팔린다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일본 야후 댓글 중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왠지 트렌디해 보인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식품 브랜드가 일본 진출할 때 성공률이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일본 유통업계 관계자 말로는 한국산이라는 라벨만 붙여도 초기 판매량이 30%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브랜드 파워예요. 지금 일본 길거리에서 파는 한국풍 음식들 가격 보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도 팔려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서 유행했다는 그 한 문장 때문입니다. 이게 브랜드가 된 거예요.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치즈 핫도그 파는 가게 사장님 인터뷰 본 적 있는데요. 한국식이라고 쓴 다음부터 매출이 3배 올랐다고 합니다. 똑같은 치즈 핫도그인데 한국식이라는 세 글자만 붙였을 뿐인데 말이죠. 중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일본 가서 보고 가장 놀랐던 한국 음식 뭐였나요?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진짜 예상 못한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일본 10대, 20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면 한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트렌디, 세련됨, SNS 감성이라고 합니다. 맛있다가 아니라 트렌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젊은 층에게 한국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 음식 먹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센스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분위기예요. 정리해보면 일본이 느끼는 위기감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트렌드를 만드는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독을 풀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실제 독은 아니고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독이죠. 일본 경제 전문가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일본 경제학자는 식품 트렌드 주도권이 넘어간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 영향력의 이동이라고 분석했어요. 음식이 곧 문화고 문화가 곧 소프트 파워라는 거죠. 앞으로 이 흐름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느리고 한국은 빠릅니다. 유행의 속도 차이가 그대로 결과로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뒤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2025년 일본 식품 트렌드 예측 보고서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음식 중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후보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라 로제 떡볶이입니다. 로제 떡볶이에 마라 소스 섞은 거요. 일본 식품 업계에서 벌써 준비 중이래요. 그 다음 후보가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입니다. 계란 듬뿍 들어간 그 두툼한 토스트요. 일본에서는 이미 몇몇 가게가 테스트 중인데 반응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조만간 일본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갈 한국 음식 뭐가 될 것 같나요? 댓글로 예측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흐름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는 거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